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구청에서 퇴직하고 소박하게 건물을 관리하며 사는 게 제 유일한 낙이죠. 남들은 건물주라고 하면 금반지라도 끼고 거드름 피우는 줄 알지만 저는 그저 깨끗한 셔츠 한 장 받쳐 입고 동네를 걷는 게 좋습니다. 제가 소유한 5층 건물, 그 1층에 새로 들어온 카페는 참 세련됐더군요. 젊은 여사장이 인테리어에 공을 많이 들였다기에 저도 팔아줄 겸 노트북 하나 들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은퇴하고 시작한 수필 쓰기가 제법 재미있었거든요. 저기요, 할아버지, 여기 주문하셔야 앉을 수 있는데 알바생인지 사장인지 모를 젊은 여자가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봅니다. 이미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켜놓고 1시간을 채 안 앉아 있었는데 말이죠. 쟁반 위에 놓인 빈 컵을 가리키자 그녀는 대답도 없이 획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그때였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서너 명의 여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한 게요. 딱 봐도 근처 대단지 아파트에 사는 엄마들 같았습니다.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이어폰을 껴도 다 들리더군요. 아니, 요즘 카공족이 문제라더니 이젠 카노족이야? 카페 노인? 그러게 말이야. 물 흐리게 왜 저러고 있대. 집에서 신문이나 보시지. 사진 찍어서 카페에 올려야겠다. 노매너 할아버지 박제라고. 찰카 하는 소리와 함께 제 등 뒤로 서늘한 시선들이 꽂혔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글을 쓰고 싶었을 뿐인데 그들에게 저는 그저 자리를 축내는 걸림돌일 뿐이었습니다. 이 건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복한 기운이 그곳으로 전해지도록 마음 쓰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부터 이들에게 나를 세웠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이 동네에서 가장 조용히 그리고 가장 배려하며 살려고 노력해왔죠. 건물을 관리할 때도 세입자들 사정 봐주느라 임대료 한번 제때 올린 적이 없습니다. 허허, 젊은 사람들이 고생하는데 좀 도와야지 하는 마음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제 침묵을 만만함으로 착각하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그 카페의 요주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제가 들어가기만 해도 알바생은 한숨을 크게 내쉬며 테이블을 닦아댔죠. 마치 제가 세균이라도 옮기는 사람인 양 말입니다. 그 맘카페 회원들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노트북 전원을 연결하려고 하자 대놓고 들으라는 듯 소리를 높이더군요. 어머, 전기 도둑까지? 저 할아버지 진짜 민폐네. 저러니 노인네들이 욕먹지. 지난번에 사진 올린 글 봤어. 댓글이 수백 개야. 아주 유명인사 다 되셨더라고. 스마트폰을 꺼내 그들이 말하는 카페 게시글을 찾아봤습니다. 제목부터 가관이더군요. 우리 동네 카페 빌런, 노인네 좀 안 오게 하는 법 없나요? 몰래 찍힌 제 뒷모습 아래로는 입에 담기 힘든 조롱들이 가득했습니다. 냄새날 것 같다. 집에 돈이 없어서 에어컨 쐬러 나온 거다. 곱게 늙어야지. 가슴 한구석이 화탓해졌습니다. 저는 평생을 성실하게 공직에 몸담았고 자식들 다 번듯하게 키워냈습니다. 누구에게 손 벌린 적 없고 오히려 남을 돕고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단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그리고 조금 오래 앉아 있었다는 이유로 저는 사회의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자신들이 앉아있는 그 세련된 의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 그리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그 카페의 바닥까지 전부 제가 읽어온 터전 위에 있다는 것을요. 저는 그저 씁쓸하게 쓴 커피를 삼킬 뿐이었습니다. 아직은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사람의 편견이라는 것이 참 무섭더군요. 한번 민폐 노인으로 낙인 찍히니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이 그들에게는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날이 좀 더워 셔츠 단추를 하나 풀었더니 옆자리 여자가 질색하며 코를 막더군요. 아, 진짜 호라비 냄새. 사장님, 여기 환기 좀 시켜야겠어요. 그 목소리에 카페 안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여 사장은 기다렸다는 듯 제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손님, 죄송한데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셔서요. 오래 계실 거면 음료를 한 잔 더 시키시든가 아니면 정리를 좀 해주셔야겠어요. 시계를 보니 제가 앉은 지 겨우 40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주변에서는 드디어 한마디 하네. 속 시원하다라며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제가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제 노트북 위에 노인석 아님이라고 적힌 포스트잇이 붙어 있더군요. 맘카페 엄마들이 자기들끼리 킥킥대며 제 반응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유모차를 제 테이블 옆에 바짝 붙여놓고는 제가 앉을 공간조차 내주지 않으려 하더군요. 어머, 여기 자리가 좁네, 할아버지. 이제 그만 일어나실 때도 되지 않았어요? 애들 보기 안 좋게 여기서 뭘 그렇게 열심히 쓰시는지. 그 여자는 제 수필 원고를 희끗거리며 비웃었습니다. 마치 제가 하는 모든 일이 무가치하고 그저 시간 죽이는 소일거리에 불과하다는 눈빛이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짐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뒤편에서 이겼다 하는 낮은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그들은 승리감에 도취해 있더군요. 자식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서 무례한 노인을 쫓아냈다고 믿는 그 당당한 표정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들이 누리는 그 안락함이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 위에 있는지 말입니다. 그들이 올린 카페 게시글엔 이제 제 인상착의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검은색 가죽 가방을 든 대머리 영감, 가난해 보이는 갈색 바지. 저는 그 게시물을 하나하나 캡처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분노는 뜨거울 때보다 차갑게 식었을 때 더 무서운 법이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카페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건물 옥상 정원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곤 했죠. 제 건물의 1층, 그 통유리 안에서 하하호호 웃으며 여유를 즐기는 그들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카페 사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시점이 다가왔으니 얼굴 좀 뵙고 싶다는 거였죠. 제가 이 건물의 주인인 김 회장인 줄은 꿈에도 모르는 목소리였습니다. 그저 대리인을 통해서만 소통해왔으니 그 젊은 사장 입장에서는 제가 누군지 알 턱이 없었겠죠. 회장님, 이번에 저희 카페가 동네 핫플레이스가 돼서요. 임대료 동결해 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해서 건물 가치 높여드릴게요. 전화기 넘어 들려오는 그 상냥한 목소리에 헛웃음이 났습니다. 며칠 전 저를 벌레 보듯 보며 음료 한 잔 더 시키라던 그 차가운 말투는 어디로 갔을까요? 저는 그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마침 저도 그쪽 카페 상황을 좀 보고 싶었거든요. 약속 당일, 저는 평소처럼 소박한 셔츠에 그들이 비웃던 갈색 바지를 입고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어머, 또 왔네. 저 영감님, 진짜 눈치라는 게 없나 봐. 그 맘카페 일행들이었습니다. 제 뒤를 이어 들어온 카페 사장은 저를 발견하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며 달려왔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묻기도 전에 그녀의 입에서는 모진 말이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아니, 할아버지, 오늘 중요한 손님 오기로 했다니까요. 영업 방해하지 마시고 제발 좀 나가주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할아버지, 사랑방 아니라고요. 그녀의 고함에 맘카페 여자들은 신이 난 듯 맞장구를 쳤습니다. 사장님, 잘한다. 저런 사람은 단호하게 해야 돼. 진짜 끈질기다. 끈질겨. 그 순간, 저는 제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서류 봉투 겉면에는 굵은 글씨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건물주인 제 이름 김용석 석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사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옆에서 비아냥대던 여자들의 입술도 파르르 떨리기 시작하더군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카페를 가득 채웠던 기분 나쁜 소음들이 일순간에 증발해버린 것 같았죠. 사장은 제 손에 들린 계약서와 제 얼굴을 몇 번이고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갈피를 못 잡고 떨리더군요. 설마
어르신이 김용석 회장님, 이세요?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지다 못해 기어들어갔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조용히 안경을 고쳐 쓰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저를 쫓아내려 안달이던 그 자리였습니다. 당황한 사장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앞에 얼음물을 급히 내왔습니다. 저는 그냥 손님인 줄만 알고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저는 그녀의 변명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선을 돌려 제 옆 테이블, 여전히 얼어붙어 있는 맘카페 무리를 보았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그들은 급하게 스마트폰을 가방에 집어넣거나 M1 커피잔만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하더군요. 아까 그 글 말입니다. 제 뒷모습 찍어서 올렸다는 그 글요. 카노족이라고 하셨나요? 제가 나지막이 묻자 가장 목소리가 컸던 여자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들은 이제 제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무리에 섞여 있을 땐 그렇게나 용감하더니 막상 상대가 누구인지 드러나자 쥐 죽은 듯 조용해진 모습이 참으로 씁쓸했습니다. 사장님, 저분들 여기 단골이죠. 내 건물 1층이 아주 명소라고 소문이 났던데 그 소문이 이런 식인 줄은 몰랐네요. 사장은 제 말뜻을 알아차린 듯 사색이 되어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제가 교육을 잘 시켰어야 했는데 다 제 잘못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 내부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구석구석 제가 공들여 보수했던 벽면과 바닥, 그리고 제가 허락한 그 공간에서 타인을 조롱하며 쾌감을 느끼던 사람들, 이 모든 풍경이 오늘따라 유난히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계약갱신과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봐야겠군요. 사람이 머무는 곳에 사람 냄새가 나야지 사람 잡는 냄새가 나서야 쓰겠습니까? 저는 그 말을 남기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등 뒤로 사장이 울먹이며 따라 나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전조는 끝났고 진짜 폭풍이 올 차례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서둘렀습니다. 평생을 공직자로 살며 익힌 원칙과 철저함이 제 몸에 배어 있었죠. 저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다시 그 카페를 방문했습니다. 어제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장은 출근도 전인지 문은 닫혀 있었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내부는 어제의 소란이 무색하게 적막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은 여전히 뜨겁더군요. 그 맘카페에는 제가 나타난 이후로 새로운 글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 알고 보니 건물주라는데 실화임? 돈 좀 있다고 유세 떠는 거 아니야? 반성은커녕 본인들의 무례함을 갑질당하는 약자의 프레임으로 덮어씌우려는 태도에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사장이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와 변호사를 보더니 거의 주저앉을 뻔하더군요. 저는 사장을 카페 안으로 들이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제 건물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임차인과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저 개인의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이곳에서 벌어진 무분별한 타인에 대한 조롱과 도둑 촬영, 그리고 그것을 방치하고 동조한 사장님의 태도는 명백한 관리 소홀입니다. 사장은 제 손을 잡으려 하며 애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대출금도 많이 남았고 저 이제 어떻게 해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때였습니다. 어제 저를 모욕했던 그 맘카페 일행 중 한 명이 뻔뻔하게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더군요. 상황 파악이 안 된 모양인지 사장에게 큰 소리로 묻습니다. 사장님, 어제 그 일로 우리 카페 게시판 난리 났어요. 저 노인네, 아니, 저분 고소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진 찍힌 거 아니냐고 다들 난리예요. 그 말은 결정타였습니다. 사장은 그 여자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발 좀 입 다물고 나가세요. 당신들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게 생겼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사장의 고함에 여자는 멍하니 서 있었고 저는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것은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와 함께 그동안 카페 게시판에 올라온 제 명예훼손 게시물들에 대한 고소장이었습니다.
고소라니요. 우리가 뭘 어쨌다고요. 그저 우리끼리 소통하는 공간에 사실을 올린 것뿐인데 그 여자는 끝까지 당당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가리키며 손가락질을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조용히 태블릿 PC를 꺼내 화면을 보여주자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변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그들이 비공개 게시판이라 믿고 떠들었던 온갖 조롱의 증거들이 나열되어 있었죠. 사실이라고 하셨습니까? 냄새나는 노인, 치매기가 있어 보인다. 집 구석에 돈이 없어서 기어 나온다.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사실입니까? 제 질문에 여자는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통해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이 카페 사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님의 안전과 명예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특정 집단의 조롱에 동조하며 퇴거를 강요하셨죠. 이건 명백한 계약 위반 사유입니다. 사장은 이제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저 여자가 시켰어요. 저 여자가 맘카페 운영진이라 저 여자 눈 밖에 나면 우리 가게 망한다고 해서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말에 옆에 서 있던 여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장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본인도 같이 웃어놓고 이제 와서 나한테 덮어씌우는 거예요? 서로를 언니, 동생이라 부르며 제 뒷담화를 즐기던 그들의 견고한 우정이 단 한 장의 서류 앞에서 추하게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먼저 올렸잖아. 사장님이 동조했잖아요. 서로를 헐뜯는 고함이 카페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아수라장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그 대단한 정의감은 그저 만만한 대상을 짓밟으며 얻는 갑꿀인 쾌락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책임질 순간이 오자마자 남 탓을 하며 도망치려는 그들의 뒷모습은 제가 카페 구석에서 묵묵히 수피를 쓰던 모습보다 훨씬 더 초라하고 가난해 보였습니다. 서로를 핥히고 헐뜯는 소음이 카페 안에 가득 찼을 때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장은 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기세로 매달렸고 맘카페 운영진이라는 여자는 분을 못 이겨 씩씩거리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더군요. 아마 또 다른 자기 편을 불러 모으려는 속셈이겠지요. 그만들 하세요. 보기 흉합니다. 제 나직한 한마디에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사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장사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지 사람을 가려받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그 우수 고객들이 지금 당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십시오. 사장은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어 맘카페 여자에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부인, 당신이 찍어 올린 제 사진과 입에 담지 못할 글들 전부 법적 절차 밟을 겁니다. 사과하고 싶다면 제가 아니라 법정에서 하십시오. 당신들이 재미로 던진 돌에 누군가는 평생 쌓아온 명예가 무너지는 법입니다. 여자는 겁에 질린 듯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아니, 어르신,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그냥 재미로 동네 사람들끼리 웃자고 그 웃음의 대가가 얼마인지 이제 몸소 배우게 될 겁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이후 절차를 맡기고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딸랑이며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 소리는 저를 밀어내는 소리 같았는데 오늘은 저를 배웅하는 소리처럼 들리더군요. 저는 곧장 관리인에게 전화를 걸어 1층 카페 입구에 커다란 안내문을 붙이라고 지시했습니다. 본 건물은 모든 연령층의 인권과 존엄을 존중합니다. 특정 계층에 대한 혐오나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 적발시 즉각 퇴거 조치합니다. 돈으로 사람을 차별하던 그 공간에 저는 가장 기본적인 예의라는 선을 그었습니다. 한 달 뒤 1층 카페의 간판이 내려갔습니다. 사장은 결국 임대차 계약 해지를 받아들였고 권리금은커녕 원상복구 비용까지 물어내며 짐을 쌌습니다. 맘카페에서 그렇게 대단한 위세를 떨치던 그 운영진 여자도 고소장이 날아들자 남편까지 대동하고 제 집 앞을 찾아와 무릎을 꿇더군요. 하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과정에서 얻는 것이니까요. 이제 그 자리에는
새로운 주인이 들어왔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정갈한 나무 테이블이 놓인 북카페가 생겼죠. 이곳 사장님은 제가 노트북을 들고 들어오면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먼저 내어줍니다. 회장님, 오늘 쓰시는 글은 제목이 뭔가요? 사장의 다정한 물음에 저는 그저 허허 웃으며 대답합니다. 글쎄요. 사람 사는 냄새라고 붙여볼까 합니다. 카페 안에는 이제 유모차를 끈 젊은 엄마도, 은퇴한 노신사도, 시험 공부를 하는 학생도 한 공간에 섞여 있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불편해하는 대신 그저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며 흐르는 공기. 제가 바랐던 건물주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예전 그 무리 중 한 명이 카페 앞을 지나가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더군요.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씁쓸한 미소 대신 조용히 수필 원고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대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시야로 무대 전체를 바라보는 관객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무대의 주인공은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라는 것을 그들도 언젠가는 깨닫게 되겠지요. 시원한 바람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이제야 커피 맛이 참 답니다.